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첫 주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고장난 바람에 조명을 껐어요. 네, 조명을 꺼서 완벽한 쌩얼이 나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조명을 켜버리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뻗어버리기 때문에 한 20분 떠들고 제가 엄청난 땀을 흘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조명을 끄고 남캠의 이미지를 좀 벗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보이시네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매출도 안녕해야 되고 건강도 안녕해야 되는 시기인데 날이 좀 덥긴 하네요. 그죠? 많이 떠났어요. 이렇게 도로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차가 별로 없어 아침에. 그래서 안 밀리고 막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서울 지역입니다.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점차적으로 매출이 뭐 조금씩 주는 거는 사실은 유동이 많으니까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된 상황이고. 근데 오늘 아침 뉴스나 이런 것들 보니까 냉면, 비빔면이라고 하던데 비빔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름용품, 냉방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 한 300%씩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특정적인 어떤 시즌의 여름에 어울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감소세가 계속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 보통 한 8월 20 정도 되면은 풀리거든요. 정상적으로. 근데 곧 있으면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추석이 또 오고 그리고 연달아서 빅스마일 데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게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학생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점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고 날 시원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시기입니다.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그 흐름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한 달 일정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마켓 메인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렸을 때 쭉쭉쭉 이렇게 내렸을 때 버튼 보이시나요?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판매자 교육센터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나오는 유튜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아까도 다시 보기 언제 올라옵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라이브 하고 다음날 7시쯤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그 업로드가 될 때 이제 알림을 받으시려면 여기에 오셔갖고 이제 알림 신청이랑 이제 구독이나 이런 것들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 그리고 라이브 시작할 때 이럴 때 이제 알림이 가는 부분이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출석 체크를 할게요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수강 신청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워드란다 구글 오피스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1시 30분쯤에 그 문자 받고 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 일정 쭉 보시면 오늘부터 해갖고 뭐 화목화목이죠. 목화니까 그리고 중간에 하나 비네요. 뭐 광복절이겠죠. 8월 15일이 그죠? 그때 빼고 이제 다 화목해서 31일까지 일정 꽉 채워갖고 총 8회에 걸쳐서 라이브 진행됩니다. 뭐 필요하신 게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한 달 이렇게 딱 보시고 수료 개념은 아니지만 그거 쭉 보시고 이제 또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거 듣고 뭐 부족한 부분은 밑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미리 촬영해 놨던 거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따라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원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신화 시키고 그나마 최근 판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라이브인 것 같고요. 저런 이제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 갭의 차이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근데 큰 차이에서 뭐 이렇게 변화는 없고 아이콘 한두 개 정도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 보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니까 원하시는 대로 입맛 따라 수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딸이 유모차 선풍기를 좀 사야 돼서 본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이렇게 유모차 선풍기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저도 예전에 켈가 유모차 선풍기라고 하는 것들을 팔았었거든요. 엄청 팔았었습니다. 전 지마켓도 1등이었고 뭐 죄다 1등이었는데
죽어라고 팔고 AS 많이 들어오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 들어갔던 시기라 막 그걸 열어가지고 막 장난 아니게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러던 막 터지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은 이제 광고 제외하고 네이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듀이노라는 사람이에요. 왜 잘 나가지? 라고 이렇게 봤는데 뭐 중국에서 이제 다 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보면 한 34,000원 정도에 파는 사람이 용자인 것 같은데 보면은 34,900원. 네. 여기 보면은 웰그린님 얘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듀이노라고 하는 판매자가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쿨이라는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팔고 있는데 어디서 보셨냐면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요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뭐 화면을 좀 보셔야 이해가 좀 빠를 거니까 보시면 쭉 내렸을 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이 문어발 요거 이렇게 감싸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상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바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을 했는데 요 밑대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밑에 부분을 개선한 거란 말이에요. 밑에 부분을. 이 문어발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계세요? 저 문어발이 이렇게 탁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거. 이게 어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였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개인 방송 이제 막 엄청 뜰 때 그죠? 한 2년도 안 됐죠. 2년도 안 된 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대라고 표현한 것도 맞기는 할 것 같은데 그 방송할 때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고정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 같은 데다가 감는 거야. 이렇게 감아갖고 촬영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삼각대가 저거를 되게 많이 썼었죠. 이걸 그대로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불편했던 게 이탈적인 부분이나 이제 탈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유모차마다 저 두께가 다 다르니까 고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거가 딱 저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그냥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 팔았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3년 3월입니다. 23년 3월에 등록한 상품이 지금 약 6,190개 6개월 기준이니까 월에 한 1,000개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 그죠? 근데 3월부터니까 3, 4, 5, 6 지금 7월이죠? 그죠? 5개월이니까 뭐 한 1,500개 정도가 나간 거겠죠? 그죠? 1,500개 정도가 나가는 건데 이 판매자가 좀 특이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들어와 갖고 여기다 이제 유모차 선풍기 이렇게 쳐봤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봤냐면 유모차 선풍기 일반 명사가 아니라 듀이노라고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이렇게 듀이노 뭐 유모차 선풍기 뭐 또 플레임으로 쳐도 되지만 듀이노 이렇게 치니까 뭐 쿠팡의 빠른 배송 뭐 로켓 배송인데 여기에서는 그걸 안 주는 것 같아. 컵홀더를 안 줘. 컵홀더를 안 주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광고 하나 떠 있고 뭐 좀 실수죠. 이런 것들은 이게 필요 없는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가 뭐 그냥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런 광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모차 선풍기에서 이미 상단을 찍고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저처럼 듀이노라 검색을 해갖고 최저가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이 판매자의 모습을 보려고 검색을 했을 텐데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잖아요.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듀이노에 전화해서 알려주고 싶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내려오면 여기 보면 혼자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가격 비교로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을 다 세워놨어. 이 사람의 의지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만 팔고 싶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여기다가 유모차 선풍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판매량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이렇게 쭉 내려갖고 이렇게 쭉 보면은 판매량이 막 또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아. 근데 사람은 있죠. 사람은 있습니다. 비슷한 걸 파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람이 있기는 있어. 이런 상황. 옥션도 가보죠. 유모차 선풍기 검색을 했어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죠. 여기다 왔는데 뭐 있긴 있는데 스마일 배송에 넣은 사람들이 다 위에 있고 비슷한 상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판매량이 막 그렇게 높지도 않아. 실버인가 볼까요?
실제로 유모차 선분기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는 아닙니다. 참고로. 내려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플러스죠? 네,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도 판매량의 후기수 보면 되는 거니까요. 숫자 보면 되는 후기 숫자. 보면 여기 있긴 있네요. 비슷한 게. 생각보다 가격이 높고 판매량이 막 그렇게 높지 않아. 판매량 거의 없어. 전멸이야. 쿠팡 가볼까요? 아이. 보면은 그냥 일반이죠?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네, 로켓 배송으로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팔고 비슷한 상품 35,900원에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네, 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냥 쭉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로켓 배송 하나 있네요. 17개 34,900원. 근데 뭔가 대가 옛날 버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쭉 내려보면은 비슷한 애가 여기 하나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얘 다리가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판매자군요. 아미토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는 뭐 이름이 뭐였죠? 듀이노. 듀이노였는데 여기 또 이제 아미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판 맨 처음에 여기 못 들어오고 여기 최저가입니다. 네, 완전 최저가죠. 그죠? 훨씬 쌉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판매량이 어디에서 좋냐, 뭐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눈으로. 그러면 나는 판매 어떤 뭐 확장성이나 아니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상품을 등록하면서 어디를 주력으로 팔아야지 이미 정해놓고 시장을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첫 장표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이템 선정을 먼저 해야 될까, 채널 선정을 먼저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아이템을 맞춰놓고 그냥 이거를 그냥 끌고 들어오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지금 보신 것처럼 나는 9버전 약간 자바라 형태, 약간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생긴 다리, 그런 다리를 가져와서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되게 장벽에 막히겠죠. 근데 내가 조금 다음 세대에 잘 뻗어져 나온 그걸 가지고서 내가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괜찮겠죠. 근데 이게 다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노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잘 팔리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쿠팡에 로켓 배송 넣어놓으면 그나마 좀 나가는 거 받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 들어온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나 이제 좀 팔아봐야지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네이버에 집중하고 쿠팡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100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미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을 먹고 있는데 내가 들어온다 한들 내가 100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먹어요. 결국에 50대 50으로 혹은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노나먹기가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아까 월에 한 1,500개 나가는 상태에서 나는 500개를 팔고 상대방은 1,000개를 팔 거 아니에요. 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나머지 500개를 어디서 채울 거야 라고 했을 때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느 여러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널의 확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5개, 6개 혹은 뭐 20 몇 개 이렇게 적혀 있었던 구매 숫자를 보고 여기는 좀 쓸데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는 아예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트래픽을 끌어와야 결국엔 전체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확장성 때문에 네이밍이나 브랜딩도 잘 되고 그리고 모이는 응집력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아이템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트래픽을 받았을 때 어차피 같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전환율 싸움이잖아요. 그죠? 전환율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전환이 똑같은 상태에서 결국 객단가를 100원, 200원 움직이는 건데 굳이 움직일 필요 없고 동일가를 맞췄다는 기준하에 뭐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은 클릭을 가져올 수 있느냐의 싸움. 그리고 또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전환 부분에서 저 사람은 컵홀더를 줘요. 컵홀더 5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은품으로 껴갖고 그러면 뭘 좋아할까? 유모차에 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또 선호할까에 대한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사은품으로 껴넣으시면 조금 더 전환의 퍼센테이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가격의 어떤 뭐 약점 같은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이템을 보는 게 아니라 채널에서 어떤 확장성이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팔고 있고 얼마의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럼 이 판매자가 어느 쪽까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빈 곳은 있는지, 그럼 난 그곳을 잘 파고들어서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이템 선정이 아니라 당연히 채널 선정이 되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웰그린님이 이거 스피드 서처라고 구글 확장 프로 설치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피드 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설치하면 쇼핑몰 검색할 때 일일이 키워드 그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호시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채널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형태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 선정을 하잖아요. 사실 뭐 키워드 찾다 보면은 유모차 선풍기랑 또 같이 이제 구성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을 충분히 구성을 해놓고 파는 것과 그리고 그냥 단품으로 아까처럼 파는 것과는 큰 차이점을 남기죠. 단품을 팔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탑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라고 지금 질문이 나온다면 스마일 배송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 뭐가 있었죠? 로켓 배송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송이 무지하게 빨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까 유모차 선풍기 쳤는데 왜 그보다 최저가 23,000원짜리는 네이버에 보이지 않았을까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네. 디바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바일이랑 PC를 이제 구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구분하시나요? 사장님들? 모바일과 PC를 구분하세요? 막 여기서 태블릿까지 구분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구분하면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 있다. 1번 난 구분하지 않는다. 2번 채팅창에 번호를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메모장 1번 나는 모바일과 PC를 구분해서 마케팅한다. 2번 나는 구분하지 않는다. 쭉 네, 채팅창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분하지 않는군요. 웰근님 구분하고 있고 마이다스 와인님 구분하고 있고 정훈케이님 구분하고 있고요. 세 분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부분이에요? 마케팅을 하실 때 모바일에다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의견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지 않는 분들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맞잖아. 에? 맞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구분하지 않는데 그냥 일단 발행시키면 양쪽에 낭빵으로 노출되니까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하신다는 분들은 어떤 식의 좀 구분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광고군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광고를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CPP가 이제 고정 광고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 네. 그래서 그 모바일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광고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PC에 노출되는 화면과 모바일에 이거 G마켓 옵션에 국한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바일에 노출되는 노출 화면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 보통 어디가 그렇죠? 네이버 네. 검색 결과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G마켓의 광고 구자가 좀 그렇죠. 옵션도 포함이고요. 뭐 다 써야 되잖아 이러면. 네. 가자가 좀 다르고요. 또 PC 노출화면과 모바일의 노출화면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네이버 메인이 다르죠. 저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봅니다. G마켓도 앱과 PC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그리고 무신사도 다르죠? 네, 중요한 이슈라고. 요즘에 이제 개발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PC에는 반영을 안 하고 모바일에만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저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분해서 마케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필요가 없어. 마켓이 그렇게 할 뿐이야. 근데 마켓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뭐가 있죠? 라이브가 있고요. 맞아요? 네. 브랜드데이 있고요. 신규 뭐 런칭 뭐 그게 있죠. 그죠? 요즘에 공지사항 보시면 나오는 것들. 여기는요. 오늘 출발 있죠? 가격 비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라이브가 있죠. 여기는요. 그냥 달라요. 연령대, 뭐 성비, 쿠키 중심의 검색 결과죠. 검색 결과가 아니고 추천 결과죠. 네. 약간 AI를 흉내낸 AI 흉내. 근데 우리가 판매자니까 여러 가지 앱을 들어가면서 전체 보기 기준으로 랭크 순을 정렬해서 보고 있지만 로그인 기반 일반 사람들은 네이버에 로그인 안 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제 와이프는 그 네이버에 그 뭐라 그럴까 비밀번호를 매번 틀려요. 들어갈 때마다. 제가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은 흉 보는 건 아닌데 혹시 이거 보고 오늘 제목명 안 킨다 그래서 얼마나 시커먼지 본다라 그랬는데 보고 있진 않겠지만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과는 굉장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양한 영역이 정말 이렇게 다 구분되어져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기업도 못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뭔가 분리공간으로 마케팅을 해나가고 뭔가를 펼쳐가려면 제가 볼 땐 인력이 지금 있는 인력의 2배가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 어느 사이트든 되게 고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고성능의 어떤 뭔가 변화된 플랫폼을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예전 걸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모바일 구현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 인력이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PC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동시 노출의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혀 제외시키고 그냥 일반적인 광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 광고요. 광고를 한다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없다가 나옵니다. 네, 없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비중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은 당연히 모바일에 최적화해야겠지만 그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도 글자의 크기랑 사진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고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뭐 가중치 정도인데 가중치를 적용하는 사이트도 네이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가중치가 되게 효과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 기준에서 PC, 모바일 동시에 그냥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구분되는 순간에 저는 어떤 악재가 좀 기업 입장에서 따라올 거라고 보냐면 이게 구분되는 순간에 광고비가 줄어들겠죠? 그쵸?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경로 어디를 경로로 쇼핑하십니까? 배너, 푸시알링, 검색, 카테고리, 리타게팅 있는데 뭐 다 좀 의미가 없죠, 그죠? 요즘에는. 근데 제가 전에 지금 요거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인 배너에서 다 데려갑니다. 고객을 어느 정도. 근데 아직도 저는 검색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아까 유모차 선풍기를 배너에서 봤다라고 칠게요. 그런 다음 마지막에 뭐 했죠? 검색했잖아요. 듀이노로. 네, 그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검색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에 대한 개념인 거죠. 요 부연 설명 좀 드릴까요? 그냥 검색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 중간에 뭐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가격 비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배너를 예를 들어서 배너를 타고 들어왔는데 검색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의 다리를 가격 비교가 갖고 있는 거야. 가격 비교가 없는 상태면 이쪽까지 오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요. 사람들은 배너를 타면서 쇼핑을 하겠죠. 계속해서 아니면 카테고리를 클릭하겠죠. 정확한 게 안 나오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따라올 텐데
워낙에 가격 비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검색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기가 좀 팔고 있다. 뭐 스마트스토어나 어느 네이버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나는 G마켓에서 좀 팔고 있어라면 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면 돼?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 뭐 요즘은 뭐 만도 아니죠. 15,000, 2만 정도는 나와줘야 괜찮은 판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3만 정도 넘으면은 뭐 그래도 마켓 상단을 찍었을 때, 뭐 광고 맥스로 쳤을 때 그래도 한 3, 40건 정도 나올 수 있는 일 평균이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뭔가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가 없는 상품을 내가 조회수를 만들어서 파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도 내가 최초 진입 시에는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장에 들어가야 그래도 내가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라고 봤을 때 주문 건수가 많은 거, 주문 건수는 별로 없지만 매출액이 큰 거, 뭐 객단가가 큰 상품을 할 거야, 아니면 객단가가 작은데 회전율이 좋은 상품을 할 거야. 물론 뭐 어느 정도 가격도 되지만 회전이 좋은 상품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아까 보셨던 그 유모차 선풍기도 낮은 객단가가 아니에요. 인터넷 기준으로 하면 그 선풍기가 34,9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에 1,500개 나가면 매출이 얼마예요? 3만 원만 쳐도 4,500이 넘습니다. 네, 괜찮은 거죠. 엄청난 매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그보다 작은 것들을 한다, 뭐 큰 것들을 한다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나는 회전이 높은 상품을 할 거야, 아니면 회전이 없어도 그냥 마진이 큰 상품을 할 거야, 인 건데, 거의 대부분의 초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보면 대부분 회전이 좋은 상품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네, 주문 건수가 많아야 재밌으니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매출액이 큰 거에 집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연수가 조금 뒤로 가시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둘 다 하는 형태를 가지시겠지만 최초에는 거의 주문 건수에 목매다시는데, 그것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치를 잘 보시고 거기에서 이익을 산출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 구조가 나오는 곳이냐 안 나오는 곳이냐가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그래서 앞에다 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야 주문 건수도 받쳐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들이 뭔지를 보고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준을 보는 거죠. 유모차 선풍기가 뭐 어느 정도 뭐 만조회수를 예를 들어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느 상품을 취급을 할 때 저 주문 건수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애들이 손을 넣었을 때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아까 보시면 주둥이가 이렇게 약간 다 막혀 있죠. 무슨 그 스타워즈 악마처럼, 악당처럼. 그래 막혀 있고 애 손가락 못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여러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고개가 이렇게 좌우자재로 막 움직여야 되고, 내가 유모차가 어떤 두께든 간에 그 앞자리에 이렇게 뭐라 그래, 팔걸이에 이렇게 딱 걸 수 있고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탈이 되면 안 되고요. 그죠? 보통 유모차에서 컵홀더를 하나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하나를 더 구매해야 되는 상황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컵홀더를 하나 더 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꼬드기는 약간 상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랑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고객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뭐 고려하고 있는 거냐. 그럼 나는 혹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그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첫머리에 나오는 게 맘카페에서 뭐 대박남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뭐 체험단 한번 돌려봤겠죠. 그죠?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돈 주면 해요. 그거 한번 돌려놓고 그걸 마케팅으로 뭐 약간은 뭐 과장되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그럼 그 문구랑 맘카페에서 한 것 때문에 그 판매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사람 보면은 광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초기에 물꼬를 트는 어떤 탄력적인 모습 하나 신규 상품으로 등록될 때, 그 패턴을 먹고 상단에 올라갈 때 그럼 전체 사이트에 뿌려주는 광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트래픽, 그러면 그 이후의 평가는 과연 내가 컨트롤한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력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전환율에 따라서 객단가가 맞춰지는 거고, 그게 매출로 환산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물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에 대한 것들은 채널을 이해하는데 첫 번째, 그리고 카페 아니면 바이럴 이런 것들을 먼저 발행해야 되는 거. 제가 봤을 땐 그게 맘카페에서 그렇게 막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바이럴을 먼저 시작해놓고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미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력은 시장에서 먹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사람이 마케팅을 잘한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미 중국에 있는 상품이잖아요.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이라면. 알리바바에 가면 저게 없을까요? 똑같은 상품 널려있죠? 그런 상품들 누가 수량을 더 많이 가져와서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볼까인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스스로가 그냥 마켓만 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죠? 비용을 적정하게 투여하고 그만큼 뽑아내야 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어떤 절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저런 거 가져와갖고 와디즈에 넣은 다음에 뭐 2개월 동안 거기에서만 팔아야 되고, 그거는 뭔가 시즌 상품인데 시간을 늦추는 멍청한 생각 중에 하나인 거고요. 무조건 네이버랑 쿠팡이랑 지마켓이랑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잡는다면은 뭐 디자인 컨셉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 딱 잡아갖고 4개 사이트 운영 싹 해보고, 오늘의 집 같은 거 거기다가 쭉 마케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상품 런칭하기 전에 바이오를 다 뿌려놓고요. 그죠? 그런 다음 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팔리는 겁니다. 그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선호도 먹고 연관도 먹어서 상단에 올라와 갖고 알아서 팔리는 현상. 그럼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촉진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어. 어떤 식으로? 뭔가 유모차 선풍기 빨리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되게 막 뭔가 닥달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네이버의 내일 도착, 스마일 배송, 그 다음에 로켓 배송 혹은 로켓 그로스,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2개나 뭐 3개 다 넣어버리거나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빨리 받으실 분들은 저쪽으로, 그리고 그냥 최저가로 사면서 사은품도 얻으실 분들은 네이버로, 그리고 그냥 광고에서 이렇게 해갖고 사실 분들은 지마켓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시켜갖고 사람을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쇼핑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00을 만들어내면 좋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길을 찾으려고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뭐 그냥 시장에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템 가져와서 저렇게 하면 터지겠지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아이템이 어울리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최적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이미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다 그냥 추측성으로 내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 건데, 생각만으로도. 근데 내가 사업에 들어오면, 판매자 입장에 서면 되게 내가 비용을 아끼면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서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다녔으면 충분히 잘 팔았을 상품들이야. 전부 다. 근데 이게 내 걸로 오는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걷어내기 시작하면은 좀 더 유연한 판매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시작 전부터 내 상품이 안 팔릴 거라 확신하나요? 늘 물어보는 건데, 잘 파는 판매자든 못 파는 판매자든 신규 판매자든 다 물어봅니다. 이미 안 팔릴 것 같아요? 광고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면 그 비용이 투여되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도 그랬었고, 광고는 간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비용을 투여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값을 바로 봐야 결국엔 이게 시장에 먹힐까 안 먹힐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죠. 그건 맞지만 평생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확장성을 가져갖고 메인 키워드에 광고를 해봐야 되고, 거기에서 마저 고객한테 먹혔다? 그럼 이 상품 그냥 팔리는 상품입니다. 선행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시작 전부터 안 팔릴 거라 확신하면 안 됩니다.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상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공격적인 광고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안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 천천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좋은 의견이야. 웰그린님이 나의 쇼핑 경로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건데, 이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죠. 그 방송 때마다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마켓들이 지금 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행사예요. 지금 이렇게 행사가 많았던 연도가 없어. 23년도는 행사의 연도라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워낙에 많으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되게 큰데 멤버십도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고객 분산이 지금 심하게 일어난 건 확실합니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그렇게 막 예전처럼 9대1 막 이런 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양한 쇼핑몰에서 각계 전투를 잘해야 되는 시기인 건 확실한데 웰그린님이 뭐 얘기해 주셨냐면 행사 상품 특히 톡딜이나 원뿔딜, 쇼킹딜, 슈퍼딜 뭐 등등등이 있죠. 그 뭐 레저 뭐 지금도 옥션 보면은 무슨 뭐 이름이 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옥션에서 이런 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옥션에 보면은 지금 로고가 변해 있어요. 여기에 막 극한 특가, 극한 특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메일데이 이렇게 하고 어쩐지 옥션에서 뭔가 물건이 나가길래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최저가가 찍히는 게 계속 변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최저가 검색으로 쇼핑가 언제부턴가 행사 상품으로 파악해 푸시함으로 톡방에서 언급이 되는 타임 특가 타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최저가의 이동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국 다 적용하면 저기가 최저가야. 이것도 적용하면 저기가 최저가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UMF랑 롯데를 여기서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죠? 아무튼 웰그린님 이야기는 뭐 공감하는 정도. 네, 저런 식의 어떤 쇼핑의 형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거의 로고를 아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내용들을 드렸는지는 본인 로고를 보세요. 네, 본인 로고. 명사보다 내 이름이 더 많이 검색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듀이노라는 판매자가 있긴 했었는데 계속 쓰면은 안 되니까 두유노라고 할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명이죠. 판매자 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검색을 한 겁니다. 그죠? 평상시에 로그는 아마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유모차 선풍기 요 위에 뭐 같이 해서 유모차 휴대용 선풍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유노 뭐 이런 식으로, 뭐 두유노 선풍기 뭐 두유노 휴대용 선풍기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의 로그는 아마 네, 두유노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 선풍기가 두 번째 있을 거고, 두유노 뭐 휴대용 선풍기가 이 정도에 있을 거고, 나머지에 유모차 휴대용 선풍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린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로그가 지금의 로그는 이렇게 됐다. 이게 왜 상단에 이 두 가지가 왜 바뀌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의 시도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 고객이 인지하죠. 고객이 바쁩니다. 노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죠? 고객이 인지합니다. 클릭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행이에요. 나의 광고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되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쿠폰 비교도 했다가 가격 비교도 했다가 후기도 탐색했다가 다시 또 나갑니다. 그랬다 추후에 자기 시간 날 때 들어와서 판매자분이 한번 때려주고 그런 다음에 구매를 하죠. 노출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바로 사주겠지, 뭐 100클릭에 몇 % 전화는 바로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3일 동안 광고를 지속을 해보고 뭐 일주일 동안 광고를 지속해봐야 제대로 된 지표를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대충 하루 광고하고 뭐 다음날 껐다가 뭐 했다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뭐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된다.
광고 대행사한테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하도 영업을 하시길래 한번 보내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AI가 한대. 뭐를? 트래픽 관리를.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관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뭐 시간대별로 뭐 취약 시간대랑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뭐 활성화 시간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잘 팔리는 시간대겠죠, 그쵸? 클릭이 많이 일어날 때, 그렇지 않을 때, 뭐 광고 비용이 적을 때, 낮을 때, 높을 때겠죠. 낮을 때, 높을 때,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리고 나서 뭐 전환이 낮을 때, 높을 때, 뭐 이런 거를 얘가 알아서 관리를 해갖고 순위도 조절해주고 뭐 이런 걸 막 한대요. 이런 걸 막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이었죠. 혹시 담당자님 본인은 AI를 관리하실 때 광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길래 제가 광고를 혹시 껐다가 켰다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국민이 다 저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큰 오산이죠. 그쵸? 그리고 전환이 낮을 때와 높을 때를 변동성인데 과연? 이라고 하는, 저는 이걸 상품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광고에 국한돼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상품력에는 판매자의 로고가 숨어져 있습니다. 숨어져 있다. 이렇게. 그만큼 상품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광고가 혹은 트래픽이 보여지면 이라고 하는 약간 이런 단순 논리, 요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AI가 엄청난 AI면 모르겠지만 대기업에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모든 솔루션이 결국 가격을 조정해주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과연 요의 결론이 나왔죠. 자, 과연 가격을 수정하는 부분이 나에게 광고비가 정말 크게 절감되는 효과로 다가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AI가 가격을 자동으로 수정해주면 나에게 광고비 절감이 정말 크게 다가올까? 네, 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저는 김현수님의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쇼핑몰별 가격 센팅표 엑셀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도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부탁한다고요? 이거 상품 등록 시간에 하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수없이 하긴 했는데 등록 시간에 하지 않나요? 오늘은 뒤에 잠깐만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남겨드릴게요.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갈 확률이 오늘은 높습니다. 네, 아무튼 링크를 남겨주시거나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따가 뭐 해도 되고. 아니요요? 근데 왜 3명만 대답해요? 다른 분들은 생각이 없는 겁니까? 가격을 수정하는 부분이 AI가 알아서 로봇이 광고의 순위를 조절하면서 순위를 맞춰주면서 광고비를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야. 그게 크게 절감되는 효과로 다가올까인 거예요. 아니오죠. 왜냐? 광고비의 꽤 높은 퍼센테이지는 메인 키워드가 가져갑니다. 서브랑요.
그죠? 거의 80%를 상당 키워드가 가져간다고요. 비용에 퍼센테이지. 그러면 그 메인 키워드라고 하는 애랑 서브 키워드는 우리가 광고를 해봤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6등까지 있다로 칠게. 그 갭 차이가 얼마일까요? 10원 단위예요. 10원 단위야. 결국 1등부터 16등까지 줄여줘봤자 160원 줄여주는 거라고요. 극단적으로 1등에서 16등. 뭐 안 좋을 땐 16등 가 있다가 좋을 때 1등으로 와 있겠지. 맞죠? 이게 정말 큰 차이일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제가 광고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릭당 극단적으로 160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인정했어요. 그렇죠. 메인은 그렇죠.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키워드를 발굴해냅니다. 제가 한숨 쉬고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열받아서.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키워드 발굴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모순이 있는 거죠. 점점 커질 수는 없어요.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시장 파이는. 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눌러요.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광고비가 5배 올랐어요. 엄청 힘들어. 마진은 요즘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왜? 쿠팡의 힘을 잃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원자재 내려갔잖아요. 물류비 내려갔습니다. 요즘에 잠깐 달러 1300 찍었는데 많이 내려온 거죠. 예전에 1450원일 때 생각해보세요. 다 내려갔어. 계속 내려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아, 가격을 내려서 나 혼자 팔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각계전투가 심한 시기, 최저가를 막 찍으면 알아나가는 거야. 막 신났어. 그럼 막 찍어. 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공급가를 보니까 이거 시장이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저가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저가로 내려가다가 만나는 곳까지 와. 끝까지 와. 이렇게 끝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요즘 시기에 아이템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 시기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템 접습니다. 1년 안에 사라질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굴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입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예전 모습을 못 봤거든. 지금 예전까지 오지도 않았어. 예전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서 공급가를 적정 수준으로 가져왔다? 나중에 진짜 전쟁터가 돼갖고 광고비 지금 이만큼 올라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꺾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두 칸 정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내려갈 때 진짜 버틸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버텨요. 되게 웃긴 거예요. 사라질 판매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네. 광고의 모순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해요. 시장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가격을 책정을 하고 뭐하고 할 때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지 않을까. 주식과 같은 거야. 우리가 이게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밑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네. 다 담을 수 있나 이런 고객들을 못 담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반달에 걸쳐 있는 겁니다. 항상 이 구간대 걸쳐 있는 거야. 항상 그나마 여기 쪽으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많이 넘어왔어. 근데 자꾸 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하는 게 요즘에 추세죠. 왜? 행사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니까요. 저가를 찍는데 그럼 어떻게 같이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광고를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행사만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보겠지. 왜 쟤는 저 가격입니까? 저거보다 더 싸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 자식 저 가격에 행사를 쳐버리네? 그럼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요. 그 시기에 신규 판매자가 그 가격을 봤어. 야, 이 가격으로 해야 되네? 다시 공가를 수정해. 그리고 그 상품을 가져와서 상품을 런칭해. 자기 혼자 다 팔려고. 아까 봤잖아요. 34,900원에 팔고 있는 걸 26,000원에 쿠팡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30% 수수료를 빼고 지옥의 원가가 얼마란 얘기야? 엄청나게 싸단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식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고. 근데 예전에 가격이 왜 올랐냐? 저가를 유지한 6% 수수료에 네이버에 그 최저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 근데 쿠팡의 MD가 야, 너 우리 로켓 배송 하려면 네이버 가격도 올려. 그래갖고 네이버 가격이 올라간 거야, 최저가가. 그 올라가면서 쿠팡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죠.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이 다 상승을 해. 그게 인플레이션 시기랑 너무 잘 맞아갖고 기가 막히게 탁탁탁 상승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았지. 비싸게 팔아 나갔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여러 마켓들이 뭐야? 지금은 가능성이 훨씬 있는데 행사로 막 칩니다. 네.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창고가 다 난리예요. 그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빨리 빼야 돼. 그리고 막 경기가 침체돼. 빨리 회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미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네. 옵션할 거야, 단품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단품하면 힘들다 그랬죠? 왜? 광고비가 고책정되어 있는데 광고비가 되게 높잖아요. 5배 상승했다 그랬잖아. 근데 광고비를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클릭강 단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야? 판매자들끼리 미친듯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가격이 높잖아요. 한 클릭이. 그러면 내가 한 명이 들어갈 때 많이 결제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단품으로는 승부가 안 나요. 갱단가를 올려야 된다니까? 그거 안 하면은 아예 답도 안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을 짜갖고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구성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유모차 그 선풍기만 팔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팔아서 장바구니를 크게 해야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결제해도 그 사람이 객단가를 높게 결제하면 그 사람이 단품으로 파는 사람이 4개를 파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은 이 시장에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보세요. 광고비는 더 상승할 거고 그리고 마진은 더 쪼그라들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 물류가 잡고 있는 그 이용료의 퍼센테이지 갭 때문에 가격이 더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물류가 실패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직매의 개념이 예전처럼 사라지는 순간에 완전히 저가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해서 야 빨리 받는 것보단 싼 게 더 비지떡이지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다시 또 몰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밑으로 막 내려갈 거거든. 네. 그러면은 그때는 네.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실 겁니다. 네. 안 오길 바라야죠. 그죠? 서비스 군만두 얘기하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은 품질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머지 이제 필요가 없어. 이거 배송 속도랑 좋은 품질 2개 끝. 네.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알까? 검색하고 광고하고 행사하고 내가 이런 세팅을 한 다음에 선행 작업을 해서 이걸 한 방에 내가 올려야지. 막 이런 내용들을 고객이 이해를 할까요? 아니요. 고객은 그냥 검색하는 거예요. 대표명사 검색했다가 두유노를 검색했다가 또 뭐 하가 했다가 뭐 검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굴레 안에 내가 되게 큰 그물을 쳐놓고 굉장히 많은 고객의 불특정 다수를 불러들인 다음에 그 불특정 다수가 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전환과 객단가를 높여서 최대의 결제치를 내야 결과적으로는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아까 메모장에 써드렸던 이 내용인 겁니다. 어디로 갔죠? 지웠군요. 네.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일반 명사보다 나를 검색하는 조회수가 높냐 아니면 낮냐 이 얘기를 이거 기준으로 드렸던 거예요. 돌릴 수 있느냐 순환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로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 검색 광고 가격 비교 아까 보셨던 이 굴레를 벗어나질 않아요. 고객은 그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굴레를 잘 굴리는 사람이 상품을 잘 파는 사람이죠. 마케팅을 잘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결국 검색과 가격 비교입니다. 검색과 가격 비교고요. 광고고요. 지금은 뭐 하나가 붙은 거죠? 아까 이야기한 행사가 붙은 거죠. 푸시알림, 쿠키 여러 가지 것들. 네,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 그냥 이강인이나 뭐 얼마 전에 맨시티 선수들 왔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왔던 거야.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맨시티 유니폼 하나 홀란드 거 사고 싶은 거야. 저는 그냥 22만 원을 질렀어요. 퓨마 축구 유니폼 윗두리만 사는데 22만 원을 질렀다. 평상시에 제가 지를까요? 안 질러요. 그런 이슈가 없으면 안 지른다고요. 이강인이 갔잖아요. PSG에. 아디다스 보셨나요? PSG 유니폼 품절이에요. 말도 안 돼. 그거 크림에 가서 보세요. 얼마에 팔리는지. 근데 거래량이 2,000건이 넘어. 장난 아니라니까. 이런 이슈를 끌고 가는 상품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팔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짝퉁 팔면 잡혀갑니다. 네. 네, 자금 계획이죠. 그죠? 자금 계획. 부가세 포함으로 거의 다 계산을 하시잖아요. 소비자가를 결정할 때 수수료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 이거는 네, 메모장으로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 나 있나 이 표가? 잠시만요. 있구나. 보시면은 이제 가져오는 공급가는 똑같잖아요. 가져오는 공급가는 늘 똑같단 말이야. 어느 채널이라 안 하고 그냥 A 채널, B 채널, C 채널. 뭐야 이 채널. 이게 긁으면 D, E 되나요?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지워야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부가세 포함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내가 15,000원으로 가격을 다 똑같이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0.87 그 13%의 수수료, 0.85 15%의 수수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0.8이야 20% 수수료인 거죠. 그쵸?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마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택배비 다 똑같을 거고 포장재 가격 다 똑같을 거니까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수수료가 높은 쪽의 사이트에는 당연히 이게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숫자가 작아진다 그래서 수수료가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높아지는 지금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16,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너무 비싸구나. 15,500원. 이 정도 15,400원. 아이고 15,400원. 여기는 등재가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6,000원. 16,500원. 아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때려보고 계속 같은 내가 어디서 팔아도 나는 이 마진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동일화 시켜버려. 수수료가 다른데. 근데 정말 재수없게 여기서 제일 잘 나가면 여기서 제일 잘 나가잖아? 그러면 우울함이 계속돼. 원래는 난 여기서 잘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큰 이익을 가져가려면 단순한 거잖아. 우리가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쌀 때 사잖아요.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싼데 왜 사? 근데 비싼 데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많이 나가면 되게 좋아해. 그냥 아까 물어봤잖아요. 주문 건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매출액이 좋은 거예요? 뭐 등등등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은 이거에 목매단다니까? 희한해. 이게 알아서 잘 나오면 그냥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여기에서 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미래.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확장성. 이거 왜 생각해요? 확장성?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가 한 곳에 몰빵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나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래서 이 확장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확장성 때문에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탄탄하죠. 얘는 미래가 불안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단타를 치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적어도 5년 이상을 하면 튼튼하게 갈 정도의 아이템이라고 보는 건데 어느 사업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짧게 들어와서 1년 팔고 혹은 뭐 6개월 팔고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내 마진을 유지하면서 나는 브랜딩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카테고리를 잘 정하시고
그 군집이 미래성, 확장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캠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열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뭐 캠핑 테이블이나 의자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현듯 내가 봐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캠핑장에 가보면 되게 군집이 크거든. 저렇게 확장하면 되지 않을까? 불현듯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뭐만 보고 있는 거야? 캠핑 의자나 테이블만 보고 있는 거지. 그 잘 나가는 것만 보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잘 팔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계속해서 군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